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 천대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격차 해소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IT 환경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서 대규모 사이버 재해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랜섬웨어 피해의 91%는 스피어피싱 이메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이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랜섬웨어 피해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랜섬웨어 피해액이 무려 115억 달러 이상이고, 이는 지구상의 모든 인구 1인당 1.5달러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말 베리타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 21개국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 IT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약 37%의 응답자가 1회 이상 랜섬웨어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평균 6회 이상 랜섬웨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의 64%는 몸값으로 요구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요. 랜섬웨어 피해 조직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의 위치, 다시 말해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상관없이 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랜섬웨어가 새롭게 개발이 됩니다. 해커는 이전의 전략을 바꿔서 새롭게 훨씬 더 정교한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한 곳은 외부에서 유입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백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백업 데이터까지도 랜섬웨어 감염이 돼서 주요 데이터 일부를 복구할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해커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까지도 감행하였습니다. 이렇듯 해커의 공격 방식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 방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격차 해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전술을 바꿉니다. 최근에는 협박 전술을 사용하는 해커가 피해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갈취해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강력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랜섬웨어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항상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랜섬웨어로 데이터가 암호화된 회사들의 경우에 큰 비용을 지불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는 암호화하기는 쉽지만 해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랜섬웨어 실행 툴이 실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직접 개발하지 않은 그런 개인들도 쉽게 랜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개인은 전문 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랜섬웨어는 개인보다 기업을 더 많이 공격합니다. 해커들은 효율적인 것을 원하고 기업은 개인에 비해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강화되지 않은 네트워크, 서버 또는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아닌 시스템을 타깃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섬웨어를 생각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송유관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아닌 시스템을 공격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실행되고 운영체제에서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커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있는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요 시스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로컬에서 직접 관리하는 물리적 환경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랜섬웨어는 위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망볼리 환경과 같은 폐쇄망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외부 직원의 PC를 이용한 공격 사례가 있고요. 해외 지사를 통한 국내 본사를 공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는 송영관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베리타스의 2020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리포트에 따르면 61%의 많은 응답자가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IT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필요한 만큼 보안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데이터와 평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레질리언스 격차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조금 전 언급했던 미국의 송유관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과 같이 해커들은 데이터와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로드와 데이터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라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는 모두 동일한 위협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랜섬웨어 공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 위협 완화는 좀 더 간단한 개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에 관한 것입니다. 랜섬웨어 레질리언스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 요소들이 한꺼번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도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 공통점들은 사람들의 실수를 바탕으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피싱 메일 등을 통해서 조직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 시스템들에 대한 패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포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용자들에게 보안 교육을 시켜야 되고 IT 부서는 취약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져야 합니다. 견고한 기술이 레질리언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은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해야 되고 3-2-1 백업 접근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즉, 최소한 하나의 오프사이트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두 위치에 데이터 복사본을 3개 이상 두는 것을 의미하죠. 에어갭 백업은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끊어진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인 데이터 사본을 하나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테이프는 구식 매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프를 사용하면 회사의 RTO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은 레질리언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바른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문서상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재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에 복구 사이트가 예상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복구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를 수시로 테스트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랜섬웨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 진화할 것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더욱더 진화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람,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이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랜섬웨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조직에서의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IT 레질리언스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문 결과에서 한국 기업의 37%가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었다고 응답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 피해가 발생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서 회사가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유사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체계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된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복구하기 위한 백업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미흡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소 5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송유관 공격의 경우 일주일 이상 그 피해 상황이 지속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유가인산 등의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었죠. 많은 기업들은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되찾을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데이터를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결국 비즈니스 다운타임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은 결국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나리오입니다. 조직이 이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랜섬웨어 공격자가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부 공격자들은 더 악랄해지고 있고 몸값을 지불한 후에도 데이터를 계속 보류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기업은 위협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복구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즉, 피할 수 없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날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손실은 여러 수준에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레질리언스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방법은 조직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레질리언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 사본은 3개 이상을 유지하고 1개 이상은 에어갭 상태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공격자가 백업본에 액세스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상태에서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커가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보호 환경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됩니다. 백업본뿐만 아니라 백업 서버에 대한 접근 제어가 포함됩니다. 해커는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데이터와 워크로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스템 보안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베리터스의 랜섬웨어 대응 전략은 보호, 탐지, 복구에 이르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내 모든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되고요. 어떠한 재해 상황과 공격에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를 백업하고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보호 환경을 기존 운영 환경과 보안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로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기업의 보안 장벽이 뚫렸더라도 해커들이 백업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랜섬웨어로 인해서 시스템들의 피해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해커가 조직에 침투해서 랜섬웨어 실행 툴을 설치하고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을 공격하기 이전에 이러한 징후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커가 침투했다는 것은 조직에서 운영 중인 보안 솔루션들에서 해커의 침투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탐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베리타스는 백업된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이상 징후를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비즈니스 리스크를 인지하고 조치하고 위협과 취약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재해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신속하게 서비스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커들은 피해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최근 국내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해커들은 보안이 가장 허술한 주말 새벽 시간을 틈타 공격을 감행하고 조직에서는 월요일 아침 서비스 오픈 시점에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조기 영업 종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랜섬웨어 공격은 이제 제 수준으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된 시점에서 수많은 시스템들을 대규모로 복원하거나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직전 슬라이드에서 데이터 보호 환경을 기존 운영 환경과 보안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베리타스는 넷백업이라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판매가 되고 하드웨어가 포함된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공급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BYO 환경과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백업 환경에 대한 보안성과 그 책임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베리타스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백업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경들이 좌측의 BYO 환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제공 가능한 보안성은 백업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 정도밖에 없습니다. 랜섬웨어는 진화하고 있고 최근의 공격 패턴은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 환경은 기존 운영 환경과 분리된 별도의 보안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BYO 환경을 운영하는 수많은 조직들에서는 어떻게 이런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백업 시스템까지도 무력화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죠. 반면에 어플라이언스는 어떨까요? 어플라이언스는 백업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공급 벤더에 의해서 사전에 빌트인된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백업 소프트웨어 수준이 아니라 OS 관점에서 강력한 보안성이 함께 제공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백업 환경을 점검해 보시고 기존 보안 정책과 분리된 별도의 보안성이 결여된 상태라면 자체 보안성이 사전에 적용된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고려해 보실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랜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백업을 실행해서 RPO를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에도 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재해복구 계획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재해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시로 테스트해야만 합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도전은 군비 경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랜섬웨어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을까요? 특히 자신이 가장 많이 제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백업하고 공격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IT 인프라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C 기업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랭킹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4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도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추정 손실액이 최대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 규모인데요. 이 사건 이후 이 회사 CEO는 전문적이고 성숙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어떤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라면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보안 정책이 사전에 적용되고 운영 중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커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다는 현실이죠. 당시 이 회사는 대부분의 백업 환경을 VTL을 이용한 BYO 환경으로 운영 중이었고 일부 업무에서만 작은 규모로 저희 베리타스 어플라이언스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단 BYO 백업 서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고 일부 VTL은 가상 환경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저장소까지도 피해가 발생된 것이죠. 피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 여러 곳이 참여해서 내린 결론은 보완된 백업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 회사는 인도의 두 지역 데이터 센터의 모든 백업 인프라를 저희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작은 규모로 사용 중이었던 어플라이언스만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백업 환경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백업의 황금률 법칙, 바로 321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21 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테이미더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회사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웜 기능을 이용한 321 법칙을 적용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1989년 조셉 팝이라는 에이즈 연구원은 컴퓨터를 90번 켜면 활성화되는 악성 코드를 만들고 이에 감염된 플로피 디스크 2만 장을 그의 리서치 커뮤니티에 배포했습니다. 당시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면 소프트웨어 임대와 관련된 일정 비용을 지불하라는 그런 랜섬 노트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악성 코드가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이 팝이 제작한 멀리어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 치고는 기발했지만 사실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가 그 이후 30년 동안 어떻게 개선되고 완성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매우 놀랍죠. 랜섬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공격자들은 최상의 보안 조치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표적형 공격에 매우 효과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리타스가 기업들에게 제로 시큐리티 태세를 채택하도록 공고하는 이유입니다. 제로 시큐리티는 100% 보안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베리타스의 메시지는 랜섬웨어 차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협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랜섬웨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공격의 빈도, 정교함, 그리고 규모를 고려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공격 중 하나가 성공할 수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 것이죠. 저희 베리타스의 2020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리포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랜섬웨어 공격에서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소 5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레질리언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몸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죠. 제로 시큐리티의 핵심 부분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랜섬웨어를 개발하는 해커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랜섬웨어 공격이 단순히 사용 중인 파일과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또한 백업 시스템은 그들의 1차 타겟이 되고 클라우드와 폐쇄망 등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위치에 데이터와 시스템을 공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단일 솔루션이나 제로 시큐리티로 랜섬웨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층화된 보안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랜섬웨어의 영향을 완화하고 비즈니스를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제로 시큐리티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랜섬웨어 레질리언스에 대해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